아무리 그래도 당장 결혼식이 코앞인데 파혼이라니.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어쩌라는 거야? 승우 씨, 쪽팔리지도 않아? 인생 망치는 것보단 잠시 쪽팔린 게 낫지 싶어. 난 이 결혼하고 싶지 않아. 너도 잘 생각해보자. 한 번에 끝내자는 말은 안 할게. 어쩜 이럴 수 있어? 나 사랑한다며. 돈 같은 거 없어도 사랑할 수 있다며. 그거랑 맥락이 같아? 돈이 없어도 될 만큼 널 사랑했던 건 맞아. 근데 가치관도 안 맞고 네가 생각하는 씀씀이의 기준이 모르겠지만 엄마 말대로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 같아. 오빠, 우리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끝내자고 하면 나는 뭐가 돼? 난 오빠가 한 말 그냥 홧김에 한 말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62세 정희 씨는 오래전부터 아들의 결혼을 기다려왔습니다. 승우 씨가 한창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연애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언제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부터 정희 씨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승우 씨와 지혜 씨가 교제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두 사람은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 지혜랑 결혼하려고요. 진지하게 이야기했고 날짜 잡고 여러 가지 조율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벌써 떨리네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성급하게 정할 일이니? 성급하긴요. 저 지혜랑 만난 지 3년이에요. 이 정도면 결혼 생각해도 나쁘지 않고요. 제 나이도 있고요. 언제 한번 여자친구 데리고 와? 그래도 부모가 얼굴은 익혀야지. 네, 조만간 한번 같이 갈게요. 지혜도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그렇게 몇 주 후 지혜 씨가 처음으로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날 정희 씨는 아들과 함께 들어오는 윤지혜를 처음 대면했을 때 단정한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성스러운 외모의 눈빛도 반짝였고 말투도 조곤조곤 차분했습니다. 정희 씨는 속으로 그래, 아들이 이런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와요, 지혜 씨. 처음인데도 어색해하지 않네요. 네, 사실 조금 긴장했어요. 하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지혜, 음식도 가려 먹는 거 없으니까 편하게 차려줘. 네, 저는 뭐든 잘 먹어요. 정희 씨는 부엌에서 손수 차린 음식을 내놓으며 앞으로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상대를 관찰했습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싹싹했고 공손하게 행동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태도에 일단 나쁜 인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승우랑 결혼을 하고 싶다지? 두 사람이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거니까 반대할 생각은 없어. 두 사람의 행복이 중요하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러면 얼굴은 앞으로 자주 볼 테니까 익혀두면 된다 치고 상견례를 해야 하지 않나? 서로 만나서 얼굴 보고 대화를 해야 갈피가 잡힐 것 같은데? 네,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조만간 날짜 잡고 승우 씨 통해서 전달드릴게요. 상견례는 2달 뒤로 날짜가 잡혔고 그 사이 양가 부모는 몇 번 더 만남을 가졌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정희 씨 부부는 신혼집 마련을 고민했습니다. 아들은 혼자 살던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신혼집을 알아보려 했지만 정희 씨와 남편은 아들을 위해 4억짜리 전세 신혼집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 4억이라는 큰 돈을 주고도 매수할 수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의 편의를 위해 회사와 가까운 곳, 주변 환경이 괜찮은 곳을 골라 전세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브랜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생활권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네가 직장 다니면서 결혼 자금까지 다 모으기에는 벅찰 거야. 우리가 해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결혼 준비나 잘해. 아니야, 엄마. 나도 모아둔 돈이 있어. 그래도 신혼이잖아. 좋은 곳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예비장인 종필 씨도 신혼집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속으로 결혼 준비라는 게 원래 이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어차피 사돈 쪽에서도 기본적인 혼수와 예물은 준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정희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상대 집안이 결혼 자금에 대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상결례에서 예물과 혼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정희 씨는 원래부터 예물이나 예단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서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아들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요즘은 다 간소화하는 추세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부담되지 않는 게 좋죠. 네, 저희도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반지랑 시계 정도만 맞추는 게 어떨까요? 나도 괜찮아. 지혜가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분위기는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정희 씨는 약속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비 며느리에게 보석 세트와 명품 가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는 어떤 예물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속으로 아직 준비 중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불안감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신혼집 계약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정희 씨는 마음 한편으로 이제 큰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게 원래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이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맞춰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바쁜 와중에도 뭔가 계속 찜찜한 듯한 표정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너 요즘 뭔가 고민 있어 보이네. 그냥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 회사 일도 있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니까. 오빠, 괜찮아?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지혜 너야말로 괜찮아? 결혼 준비하면서 힘든 거 있으면 말해. 아니야, 나도 잘하고 있어. 두 사람은 서로 괜찮다고 말했지만 정희 씨는 순간적인 직감으로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예물과 혼수 문제, 상대 측에서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는 점. 그럼에도 정희 씨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만간 해결되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큰 실수였다는 것을 정희 씨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정희 씨는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신혼집도 해결되었고 예단도 준비했고 상결례도 문제없이 마쳤습니다. 승우야, 너네 신혼집에 가구는 언제 넣을 거니? 조만간 주문하려고. 지혜랑 상의해서 리스트 정리하는 중이야. 그래,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할 텐데. 벌써 한 달도 안 남았잖아. 알아. 근데 가전제품이랑 가구는 워낙 선택할 게 많아서 신중하게 고르는 중이야. 정희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아직 가구도 주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았죠. 결혼이 코앞인데 아직 리스트만 정리하는 중이라니. 하지만 굳이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게 원래 정신없는 법이고 두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정희 씨는 직감적으로 이게 단순한 시간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승우 씨와 지혜 씨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사소한 의견 차이를 보인다는 것도 정희 씨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물론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 냉장고는 삼성 걸로 하자고 했잖아. 근데 왜 LG 것도 같이 보고 있어? 그때는 그냥 삼성 걸로 하자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LG 제품이 더 괜찮아 보여서. 아니, 나는 처음부터 삼성 거로 가자고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바꾸는 거야? 그냥 더 좋은 걸로 사자는 건데. 꼭 삼성 거여야 해? 오빠가 처음에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 나중에 또 바뀌면 곤란하잖아. 정희 씨는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지혜 씨의 태도가 어딘가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순간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결혼 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사람과의 시작이었으니까 말이죠. 정희 씨는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던 것들이 점점 더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어느 날 정희 씨는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거실에 은근히 울려 퍼졌습니다. 달력을 보면 결혼식까지 이제 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신혼집도 마련했고
정희 씨가 준비할 것은 거의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정희 씨를 휘감았습니다. 왜 이리 조용하지?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라면 서로 연락하며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예비사돈 측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긴장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아들이 집으로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 뒤 문이 열리고 승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한눈에 봐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여. 회사 일도 바쁘고 결혼 준비도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 그래도 너무 지쳐 보인다. 너 혹시 지혜랑 무슨 일 있었니? 아, 아니야. 그냥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아서 그래. 정희 씨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딘가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어 보였죠. 하지만 승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정희 씨가 아들에게 청첩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청첩장 다 돌리고 있는 거 맞지? 엄마 주변에 다 돌리고 남은 거야. 응. 회사 동료들이랑 친구들한테는 다 전달했어. 그래, 근데 예물이나 혼수 같은 건 다 준비됐어? 정희 씨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죠. 지혜한테 다시 물어봤는데 아직 준비 중이래. 아직도? 너 저번에 물어봤을 때도 기다리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준비는 하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 정희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물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혼수까지 늦어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것도 결혼식이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말이죠. 당장 들어가서 살고 있어도 무방한 신혼집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진짜로 늦어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건가? 여태껏 예비 사돈 측에서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한 번도 전달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꾸려나가는 인생이어서 크게 개입하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희 씨는 직접 신혼집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 씨는 아침을 먹고 곧장 새로 계약한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희 씨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마주한 집안 풍경은 정희 씨를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 집안 그 어디에도 가전이나 가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나 비비며 온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도 그 흔한 침대, 화장대 등 일반적인 가구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얘들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상태로 결혼식을 올린다는 건 아니겠지? 당장 결혼식이 코앞인데 짐 정리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정희 씨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우야, 지금 신혼집에 와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엄마 거기 갔어? 그럼 안 가고 배겨? 아무리 늦어도 이쯤이면 가구는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적어도 큰 가구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결혼식 끝나고 너희들 짐 들이던가 할 것 아니야. 보통은 다 준비하고 짐 정리하고 같이 살던가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가구 정도는 다 들여놔야지. 당장 내일 모레가 결혼식인데 어쩌려고 이래? 승우 씨는 순간 말이 없었습니다. 가구랑 가전제품 주문은 했어. 주문은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왔어? 그게 아직 지혜가 몇 가지 결정 못한 게 있어서. 정희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답하다 답답해. 지금까지 이러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아직 결정 못한 게 뭔데 그래? 결혼 준비하면서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 밖의 상황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불안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예비 안 사던 영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사돈, 안녕하세요. 박정희예요. 네, 사돈. 웬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신혼집에 가보니까 아직 가구나 가전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혹시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승우한테 물어봐도 아직 고민 중이라고 해서요. 오늘 집에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영자 씨의 말투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아,
네, 그게 아직 좀 정리가 안 돼서요. 원래 결혼식 전에 다 맞추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빠듯해서요.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네, 저희도 알아서 할게요. 정희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할 테니 신경 좀 그만 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는 예감했습니다. 이 결혼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 그래도 애들이 당장 내일이 결혼식인데 아무것도 없는 게 말이 되나 해서요. 결혼하고 바로 살아야 하는 입장인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들여놓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애들 살림이잖아요.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거고 무리 안 가는 선에서 저희가 알아서 채우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오는 길. 정희 씨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나 솔직히 불안해. 예물도 혼수도 가전도 다 미뤄지고 있는데 상대 집안이 너무 느긋하잖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진짜 다들 답답해서. 그렇지 뭐 그래도 마지막까지 믿어보자고. 우리 승우가 허튼 짓 할 애는 아니잖아. 정희 씨의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러다가 우리 쪽에서 다 준비하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신이 봐도 답답한데 애들 내일 모레 결혼해서 살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 뭐라도 있어야 싶잖아. 그래서 성질 급한 우리가 다 채워놓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말에 정희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을 바라고 사돈 측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점점 더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요 며칠 동안 한숨을 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예비 사돈 측에서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었죠. 닥달을 하는 것도 웃길 노릇이었습니다. 알아서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니 지켜보는 수밖엔 없지만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꾀를 부리는 것이라면 말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혼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예물이나 혼수에 대한 이야기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결혼을 하긴 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 말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우야, 지금 어디니? 집이야, 왜? 저녁 먹었어? 아직 왜 그러는데? 집으로 잠깐 올 수 있어?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엄마, 혹시 신혼집 때문에 그러지? 네가 알면 더 좋고 오면서 지혜한테도 연락 좀 해봐. 우리도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승우 씨는 망설였지만 이내 알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뒤 승우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와 함께가 아닌 혼자였습니다. 지혜는? 회사 일이 늦어졌대. 늦어졌다고? 정희 씨는 순간적으로 속이 상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엄마,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엄마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 다 알고 있어. 그래? 그럼 네 입으로 직접 말해봐. 승우는 한숨을 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지혜가 혼수 비용으로 차를 사겠대. 정희 씨는 순간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원래 혼수 비용으로 가구랑 가전을 사야 하는데 지혜가 그 돈으로 차를 바꾸겠다고 했어. 정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껏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가 차를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지혜는 경차를 타고 다니거든. 근데 결혼하면 차를 바꾸고 싶었나 봐. 그러면 결혼하자마자 차를 산다는 거야? 아니, 혼수 비용으로 차를 사겠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럼 너희들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나 예단은 어쩌겠다는 거야? 무슨 생각으로 그래? 그냥 자기가 모아둔 돈이 4천만 원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3천만 원을 차를 사는데 쓰고 싶다고. 정희 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너 바보야?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하던가? 왜 가만히 있던 거야? 당장 내일 모레가 결혼식인데 어쩌려고 그래? 처음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지혜가 계속 자기 돈인데 왜 못 쓰냐고 하더라고. 정희 씨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 돈이면 혼수 안 하고 차를 사도 된다는 거야? 그냥 결혼하면 어차피 같이 쓸 돈 아니냐고.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었지. 정희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장 예비 안사돈 영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사돈 저예요. 혹시 지혜한테 들으셨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혼수 이야기요. 지혜가 혼수 비용으로 차를 사겠다고 했다던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당장이 애들 결혼식인데 아직도 아무것도 들여놓지도 않고 저희가 집했으니 혼수 채운다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는지 이유나 알고 싶어서요.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정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신경질적인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안사돈 영자 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혜한테 들었어요. 아니, 그런데 사돈. 혼수 비용으로 차를 사는 게 말이 되나요? 정희 씨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영자의 대답은 정희 씨의 예상보다 더 황당했죠. 어머니, 요즘 세상에 예물이니 혼수니 그런 게 꼭 필요할까요? 뭐라고요? 결혼하면 결국 다 같이 쓸 돈인데 그런 걸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 있나요? 정희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저희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요. 지혜도 결혼해서 생활하려면 차가 필요할 거고요. 어차피 같이 살면서 필요한 건 차차 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놈의 차 하나 바꾼다고 당장 생활할 집에 가구 하나 안 들여놓는 게 말이 되냐고요?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그럼 혼수나 가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가 집을 해왔으니 나머지는 해결하셔야죠. 아니 어차피 두 사람이 살 집인데 그렇게 일일이 신경 써서 뭐해요? 요즘 당일 배송 해주는 곳도 많고요. 걱정이 참 많으시네요. 정희 씨는 핏대가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난 것은 상대방이 너무 태연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더 이상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승우야, 너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니? 차를 산다네? 근데 혼수나 예단은 안 할 생각인가 봐.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다 해결해야 할 판이야. 너 결혼해서 이런 거 다 감당할 자신 있니? 지금 상황이면 결혼해도 좋은 꼴은 못 보고 살 것 같은데? 나도 당황했어. 처음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지혜랑 장모님이 계속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그럼 너는 그 말을 듣고 수긍했니? 아니, 수긍한 건 아닌데 솔직히 이 결혼 계속해야 하나 고민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나는 지금도 헷갈려. 이게 진짜 결혼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겠어. 정희 씨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예민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결혼이 정상이 아닌 거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지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노예되고 싶으면 이 결혼 강행해. 네가 얼마를 벌어오던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아니 평상시에도 지혜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써댈 거다. 지금 봐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너는 이 결혼이 하고 싶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결혼 강행한다고 하면 엄마는 말릴 생각 없어. 대신 엄마 아빠랑 인연 끊어라. 승우 씨는 정희 씨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 씨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불쾌하고 황당한 기분이 드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혼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혼수 비용으로 차를 사겠다고 하는 예비 며느리. 그리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예비 사돈의 태도. 정희 씨는 도저히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었죠. 결국 정희 씨는 남편과 상의 끝에 아들에게 예비 며느리 지혜 씨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승우야,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누구랑? 누구긴 지혜랑 예비 사돈들이지. 말로 해서 좀 풀어봐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엄마, 솔직히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승우 씨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승우 씨를 포함한 모두가 대화를 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의 말 맞다나 주문하고 다음 날이면 바로 배송이 가능한 제품들이 많기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따로 용달을 불러 배달시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뭐라도 답이 나오겠지 하는 심정으로 따로 만나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속 당일, 정희 씨는 남편과 함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지혜 씨와 예비 사돈들도 자리했습니다. 정희 씨는 속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감정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일이 더 꼬일 수 있다. 그러나 정희 씨는 곧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감정을 배제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정희 씨와 남편이 자리에 앉자 영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었나요? 정희 씨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좋게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자리인데 먼저 시비를 거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아니, 그냥 서로 이해하면 될 일 아닌가 해서요. 정희 씨는 조용히 영자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사돈, 우리 아들이랑 지혜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준비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결혼이 당장 코앞인데 신혼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신경 쓰고 있었어요. 신경 쓰셨다고요? 정희 씨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사돈,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신혼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구도 가전도 혼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같이 살아도 무방한데 아무것도 없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결혼하고 따로 살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잘 살라고 집까지 마련해 주었으면 준비를 제대로 해야죠. 안 그래요? 그때 지혜 씨의 아버지 종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혼집에 아무것도 없다니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더군요. 아, 있었네요. 현관에 슬리퍼 하나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비 사돈 쪽에서 예물과 혼수를 아예 준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그게 아니면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결정짓지 못하고 채워넣을 생각이 없으면 결혼에 대한 의지도 없는 걸로 알고 저인 승우 의견 들어보고 파혼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혜 씨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의 단호한 모습에 순간 겁을 먹은 지혜 씨가 말을 더듬으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도 차가 필요해서. 그래서 그 돈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지혜야, 그럼 결혼하고 가구나 가전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었어? 차는 나중에 사도 되는 거잖아. 꼭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지 않겠니? 차차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살 생각이었어? 당장 음식 보관할 냉장고도 없고 빨래할 세탁기도 없는데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겠니?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난 도무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질 않는구나.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다. 지혜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정희 씨는 그동안 가져왔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있잖아요. 어차피 오빠도 돈 모아둔 거 있고 시댁에서 전세도 해주셨으니까 여유 있는 쪽에서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차를 바꿔야 되니까 오빠가 혼수 채워넣으면 살면서 제가 보태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끝까지 이야기의 맥락이 뭔지 모르는구나. 정희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철이 없는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결혼을 미루고 싶은 것인지 의중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결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지혜야,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는 있니? 내가 말했던 우선순위라는 게 말이다.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거야. 지금 당장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빈집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니? 그 흔한 이불도 하나 없는데 기본적인 생활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차차 마련해?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그리고 막말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니? 너희들 잘 살라는 의미에서 신혼집까지 마련해줬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야지. 혼수까지 우리 보고 다 하라는 건 그냥 몸만 오겠다는 거잖아. 물론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네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영자 씨가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정희 씨가 말을 마치자마자 이때다 싶었는지 서운함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보세요, 사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좀 서운하네요. 서운하다고요? 아니, 있는 사람이 좀 더 하면 어때요? 아니, 사돈, 그러면 받을 생각을 말았어야죠. 그러니까요. 우리도 혼수 준비를 못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사정이 좀 그렇다 보니 사돈 쪽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고 사돈들은 여유 없으세요? 몇천만 원짜리 차를 툭 바꿀 여유는 있으시고 결혼하면서 신혼집에 혼수 넣어둘 여유는 없으세요? 뭐가 우선 순위인지 생각하셔야죠.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는 성격은 아니지만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요. 여유가 없으시면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야죠. 물론 이런 꼴 보기 싫어서 저희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었죠. 근데 약속한 게 있잖아요. 진작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시간 질질 끌다가 끝에 와서 차 사려고 혼수 못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고집 피울 때입니까? 정희 씨는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쏟아내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희 씨는 파혼을 하는 것이 낫겠다며 말을 전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보다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다름 아닌 승우 씨였습니다. 지혜야,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거야? 지금 이 상황 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할 거야. 내가 납득을 하지 못하면 그냥 이 결혼은 여기서 없던 걸로 하면 될 것 같다. 승우 씨의 폭탄 발언에 지혜 씨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아니야. 난 그냥 난 지금까지 네 말을 믿었어. 근데 이제 와서 솔직히 말해줘. 솔직한 네 마음이 뭐야? 오빠가 차를 샀으니까 나도 차를 바꾸고 싶었어.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철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승우 씨가 차를 바꾼 건 정희 씨의 남편이 타고 다닌 20년 된 자동차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바꾼 것이었습니다. 승진을 하기도 했고 결혼을 한다 하니 선물을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조금의 돈을 보태준 게 전부였습니다. 예비 며느리 지혜 씨는 그저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마음에 철없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계산된 거래였다는 것을 말이죠. 오랜 침묵을 깬 뒤 승우 씨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나 하나 행복하자고 다른 사람들까지 실망시키면서 결혼할 순 없어. 그 순간 지혜 씨와 그녀의 부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점잖고 다정하기만 했던 승우 씨의 파혼 선언에 모두가 당황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뭐? 나랑 파혼하자는 말이야?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파혼이라니. 결혼이 네 집게 이름이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말 그대로야. 나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 이대로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살면서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거야. 그게 너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 근데 지금 네 모습을 봐봐. 그런 상상하는 것도 힘들어. 알아? 지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마터면 아들을 지옥 같은 결혼으로 보낼 뻔했구나. 아무리 그래도 당장 결혼식이 코앞인데 파혼이라니.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어쩌라는 거야? 승우 씨, 쪽팔리지도 않아? 인생 망치는 것보단 잠시 쪽팔린 게 낫지 싶어. 난 이 결혼하고 싶지 않아. 너도 잘 생각해보자. 한 번에 끝내자는 말은 안 할게. 어쩜 이럴 수 있어? 나 사랑한다며. 돈 같은 거 없어도 사랑할 수 있다며. 그거랑 맥락이 같아? 돈이 없어도 될 만큼 널 사랑했던 건 맞아. 근데 가치관도 안 맞고 네가 생각하는 씀씀이의 기준이 모르겠지만 엄마 말대로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 같아. 당장 너한테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남들이 하는 말 다 귀 닫아버리면 어쩌라는 거야? 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엄마, 아버지, 일어나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고 싶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죠. 한편으로는 아들이 제 발로 후퇴할 여지를 만들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혼이 단순한 연애와는 다르듯 결혼을 취소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 씨와 예비 사돈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정희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사돈, 정말 1억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자 씨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자리에서 그쪽 아들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본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거 그냥 욱해서 하는 말이죠? 지금 지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정희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대화에서 나온 대로입니다. 우리 승우가 생각을 다시 해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존중해야죠. 승우 의견 존중해 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도 자신 없어요.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두는 것도 방법인 것 같네요. 그러자 영자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와서 파혼이라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내 딸 결혼한다고 이미 주변에 소문 다 났는데 애 앞길 망칠 일 있어요? 정희 씨는 그 말에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가소로웠습니다. 지금껏 예물과 혼수 문제를 미루고 결혼 일주일 전까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던 건 누구였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준비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보세요. 저희도 같은 말을 드리고 싶네요. 결혼식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모든 걸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건 말이 되나요? 그리고 본인은 몇천만 원짜리 차를 바꾸겠다면서 그러느라 결국 나머지를 우리 보고 떠넘기려는데 어이가 없어도 저희가 더 없지 않겠어요? 영자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다시 언성을 높였습니다. 솔직히 있는 집에서 좀 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결국 그 말이 나오네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신혼집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수까지 우리 보고 다 하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형편이 조금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죠. 결혼 준비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왜 지금에서야 형편이 어렵다고 하시나요? 저희가 돈이 없다고 결혼을 안 시킬 사람으로 보이셨습니까? 두 사람이 부족함 없이 신혼생활 할 수 있게 얼마든지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금전적인 지원이든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게 해주던 어떤 방식으로든지요. 근데 무작정 남 싫은 일하고 문제만 일으키면 다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까? 그건 영자 씨는 순간 말을 흐렸습니다. 정희 씨는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죠. 안사돈, 저희도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승우도 고민이 많고요. 그러니 저희도 시간을 좀 주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지는 저도 장담하진 못하겠네요. 그럼 조만간 다시 이야기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정희 씨는 한숨을 쉬며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희 씨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승우 씨가 정희 씨 부부의 집에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지쳐 보였죠. 정희 씨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승우야, 네 생각은 좀 정리됐니? 승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나 이 결혼 못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 미래가 그려지지도 않고 저도 마음이 복잡해요. 근데 여기서 더 앞으로 못 나아가겠어. 정희 씨는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 승우 씨가 이번 일로 많이 상처를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어머니로서 아들이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내린 결정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네 결정을 존중할게. 근데 지혜는 아직도 결혼을 밀어붙이려고 해. 뭐라고? 아까 지혜랑 통화했는데 계속 지금 이대로 가자는 식으로 말하더라. 승우야, 너도 이제 단호해질 때야. 네가 조금이라도 고민하는 기색을 보이면 상대방은 절대 물러서지 않아. 그러면 결국 너만 더 힘들어질 거야. 승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죠. 엄마, 나 지혜랑 만나서 얘기할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고 다 털어버리게. 그날 밤 승우 씨는 지혜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정희 씨는 아들이 집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잘 마무리하고 와라, 승우야. 그녀는 아들이 이 결혼을 완전히 끝내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차가운 밤 공기를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죠. 아들은 조금 전 지혜 씨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지혜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지. 늦은 밤, 조용한 카페. 승우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지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시선은 테이블 위에 고정되어 있었죠.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해야 한다는 말에 나왔지만 그녀의 태도에서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승우 씨였습니다. 지혜야,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는 네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장난하는 거지? 아니야, 진심이야. 말도 안 돼. 결혼식이 며칠 안 남았어. 지금 와서 이러면 어떡해? 그래서 네가 기대하는 대로 그냥 결혼을 강행해야 한다는 거야? 지혜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오빠, 우리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끝내자고 하면 나는 뭐가 돼? 난 오빠가 한 말 그냥 홧김에 한 말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지. 하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아. 반대로 생각해봐. 네가 내 입장이면 마냥 기분 좋겠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너는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의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야. 지혜 씨는 충격받은 듯한 얼굴로 승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 왜 갑자기 변한 거야? 엄마 때문이야?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우리 문제야. 지혜야, 너 처음에는 예물이나 혼수 같은 거 신경 안 쓴다고 했었지. 그런데 결혼식이 가까워지니까 네가 했던 말이 달라졌어. 그리고 난 네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더는 아니야. 오빠, 그럼 내가 차 안 사면 돼? 혼수 준비할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네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야. 넌 결혼식이 다가오도록 혼수도 가구도 예물도 준비 안 했어. 그리고 이유를 묻자 네가 한 말은 오빠도 차 샀잖아였지. 그게 결국 우리가 살아갈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어. 네가 언제 또 네 맘대로 결정을 내리고 나한테 오빠도 했잖아라고 말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난 그런 결혼을 할 자신이 없어. 오빠, 그럼 나한테 다시 생각해볼 기회도 안 주는 거야?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그 순간 지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승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지혜 씨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승우 씨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죠. 정희 씨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끝냈어. 그 말 한마디에 정희 씨는 눈을 감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엄마 고마워. 뭘? 정희 씨는 아들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을 때 예비 사돈 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 씨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전화가 오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지혜 씨의 아버지 종필 씨였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제가 뭘 그렇게까지 했다는 말씀이신지요?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취소하는 게 말이 되나요? 사돈어른, 지금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때문인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혼수도 예물도 하나 없이 결혼을 진행하려고 했던 건 사돈 쪽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지혜가 혼수 비용으로 차를 사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모든 걸 끝내버린 거예요. 종필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원칙을 따지는 게 맞습니까? 원칙을 떠나서 기본적인 도의가 없는 건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셨으면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야죠. 우리도 그에 맞춰서 준비했을 거고요. 사돈어른, 이 결혼은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정희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혼이 취소된 후 며칠 동안 지혜 씨는 승우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우리 이렇게 끝낼 거야? 한 번만 더 이야기하자. 그러다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혜한테 또 전화 왔어. 정희 씨는 아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받아서 뭐 하려고? 그냥 다 끝난 일이야. 혹시라도 지혜가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절대 그러지 마. 분명히 설득하려고 할 거야. 그러나 결국
지혜 씨는 승우 씨가 다니는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퇴근하는 승우 씨를 붙잡고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이대로 끝낼 거야? 지혜야, 이미 결정한 일이야.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돼? 생각할 것도 없어. 이 결혼은 맞지 않았어. 지혜 씨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승우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취소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오랜만에 차분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죠. 생각해보면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객들에게 결혼 취소를 알리고 신혼집을 다시 부동산에 내놓고 예비 사돈 측과 마지막 정리를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는 그동안 신경 쓰느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승우 씨는 여전히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예전처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승우야, 요즘은 좀 어때? 뭐가? 그냥 기분이랄까? 마음 상태랄까? 엄마, 솔직히 말해줄까? 그래, 솔직하게 말해봐. 결혼을 취소하고 처음엔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했어. 워낙 오랫동안 만난 사람이기도 했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괜히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싶기도 했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확신이 들더라. 엄마 말이 맞았어. 이 결혼 계속 진행했으면 난 정말 힘들었을 거야. 정희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아들은 스스로 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죠.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결혼이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잘못 만나면 힘든 결혼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승우야,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그래야지. 정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정리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도훈아, 너 수연이 부모한테 돈 보낸 적 있어? 네? 지난번에 우연히 들었어. 생활비 보내주는 것 같던데, 맞지?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한 달에 얼마 보내? 많이 보내진 않아요. 몇십만 원 정도요. 정확히 얼마?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윤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주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박태준이 TV 뉴스를 보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반찬이 하나둘씩 놓여갔다. 막 생선구이를 접시에 옮겨 담으려던 찰나 휴대폰이 울렸다. 김도훈이었다. 도훈아, 무슨 일이야? 엄마, 저녁에 시간 되세요? 왜? 무슨 일인데? 수연이랑 같이 밥 한번 먹자고요. 엄마도 보고 싶다잖아요. 윤정숙은 조금 당황한 듯했다. 사실 도훈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식으로 소개받은 적은 없었다. 그저 그동안 스쳐 지나가듯 몇 마디 들은 게 전부였다. 갑자기 오늘 저녁 식사를? 네, 엄마 시간 되시면 아빠랑 같이 나오세요. 가까운 곳에서 식사하면 될 것 같아요. 윤정숙은 깊이 고민했다. 남편과 함께 나갈까 싶었지만 박태준은 원래 이런 자리를 그리 편해하지 않았다. 아빠는 아마 안 갈 거야. 우선은 나 혼자 나갈게. 네, 좋아요. 그럼 7시에 봬요. 식당 오시는 길은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윤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으로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다니 왠지 모르게 긴장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식당에 도착하니 김도훈과 이수연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여기요. 윤정숙이 다가가자 이수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깔끔한 인상, 겸손한 태도가 나쁘지 않았다. 그래, 처음 보네. 얼굴은 도훈이 사진으로 몇 번 본 것 같아. 네, 도훈 오빠가 종종 보여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짧은 인사를 주고받고 식사가 시작되었고 윤정숙은 은근히 수연을 관찰했다. 대화할 때 예의를 갖추었고 말수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다. 도훈이 왜 이 여자에게 마음을 줬는지 알 것도 같았다. 수연 씨는 어디에서 일한다 했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나름 안정적인 회사라서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수연이 정말 열심히 일해요. 회사에서도 인정도 받고 있고요. 윤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아직 부모님은 지방에서 계세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이후부터 서울에서 쭉 살고 있고요. 부모님은 자주 찾아뵙고 네, 주말마다 내려가요. 엄마, 수연이 정말 효녀예요. 매번 내려가서 부모님 챙기고 생활비도 보태고 그래요. 윤정숙이 음식을 집던 손을 잠시 멈추고 생각했다. 생활비를 보탠다는 말이 이상하리만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수연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 윤정숙은 잠시 밖으로 나가려다 문 앞에서 수연이 통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엄마 보냈어.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 많이는 못 보내고 30만 원만 더 보낼게. 가습이 많이 나왔어. 보일러 고장 난 거 아니야? 그래도 이번 달은 어렵겠어. 다음 달에 어떻게든 더 보내볼게. 윤정숙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부모님 생활비까지 책임지고 있구나.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다. 복잡한 마음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 윤정숙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녀왔어? 오늘 도훈이 여자친구를 만나긴 했는데 그래, 어땠어?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 그런데 윤정숙은 조심스럽게 수연과 수연의 부모님 이야기를 꺼냈다. 생활비를 적지 않게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부모 생활비를 보낸다고? 응, 그것도 매달. 요즘 그런 젊은이들 많지. 그런데 부모 돕는 게 뭐가 문제야? 그게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라니까? 보일러 고장 났나 걱정하는 것도 들었어. 덩달아 박태준도 생각이 깊어지는 듯했다. 며칠 후 김도훈이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저 수연이랑 결혼하려고요. 김도훈의 말에 윤정숙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자 눈치를 살피던 박태준이 급히 입을 열었다. 결혼? 네,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요. 윤정숙은 남편과 눈을 마주쳤다. 아직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했다. 너무 갑작스럽잖아. 너희 제대로 준비된 거야? 충분히 고민했어요. 엄마, 수연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윤정숙은 무언가 모를 불안감으로 가슴이 답답해졌다. 결혼은 너희 둘만의 일이 아니다. 도훈아, 엄마, 저 진심이에요. 윤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지금 느껴지는 이 작은 불안함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을 예감했다. 윤정숙은 도훈이 결혼을 선언한 날 이후로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불안함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연의 상황이 너무 마음에 걸렸다. 그날 이후 윤정숙은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해보았다. 결혼 후 도훈이가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될까? 우선 신혼집부터 문제였다. 요즘 서울에서 신혼집을 마련하려면 최소 몇 억이 필요했다. 게다가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엄청난 이자를 오랜 시간 감당해야 했다. 그리고 수연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다. 결혼 후에도 수연이 그 생활비를 계속 부담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리 없었다. 윤정숙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박태준이 말했다. 아직도 그 생각해? 윤정숙은 남편을 바라보며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 결혼 진짜 해도 되는 걸까? 도훈이 그렇게까지 결혼하고 싶다는데 반대한다고 멈출까? 나도 알아. 근데 도훈이가 얼마나 현실을 알고 있을까 싶어서 그래. 결혼이 뭐 감정만으로 되는 줄 알아. 박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도훈이 월급으로 신혼집 마련하고 생활비 대고 수연이 부모한테 용돈까지 보내고 그게 가능하겠어? 그러게. 부모 도움 없이 하겠다고 하면 힘들긴 하겠지. 그래서 걱정되는 거야? 아직 도훈이가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서. 며칠 후 김도훈이 다시 찾아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수연이 부모님이랑 식사하려고요. 같이 오실 수 있으세요? 우리까지 꼭 가야 하니? 엄마, 그래도 결혼할 사이인데 인사 정도는 해야죠. 윤정숙은 짧은 고민 끝에 결국 자리에 나갈 것에 동의했다.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만나봐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 식당에 도착하자 이수연과 함께 이명숙이 나와 있었다.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명숙은 환한 미소를 띠며 반겨주고 있었지만 윤정숙은 어쩐지 자꾸만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식사가 시작되자 명숙은 수연의 이야기를 하며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수연이가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부모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도훈이도 수연 씨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우리 도훈이. 우리 집이 넉넉하지 못해서 결혼 준비를 많이 못 해줘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아이들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어요. 윤정숙은 이명숙의 결혼 준비를 못 해준다는 말과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에 적지 않은 불쾌함을 느꼈다. 그리고 이명숙은 윤정숙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그래도 이제 도훈이랑 결혼하면 우리 수연이도 좀 편하게 살겠죠. 젊을 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윤정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눈치를 살피던 박태준도 조용히 명숙을 바라보았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네 딸이 편하게 살겠다는 말인가? 윤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다. 며칠 후 윤정숙은 김도훈을 불러 진지하게 물었다. 도훈아, 너 수연이 부모한테 돈 보낸 적 있어? 네? 지난번에 우연히 들었어. 생활비 보내주는 것 같던데 맞지?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한 달에 얼마 보내? 많이 보내진 않아요. 몇십만 원 정도요. 정확히 얼마?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윤정숙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다. 사실 전에 수연이네 집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좀 빌려줬어요. 뭐 얼마나? 한 8천만 원 정도요. 뭐라고? 윤정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너 지금 농담하는 거니? 아니에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1년 안에 갚겠다고 했어요. 너 미쳤어? 8천만 원을 그냥 빌려줬다고? 엄마, 수연이네 사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나랑 장난하니? 네가 은행이야? 윤정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다.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큰 돈을 내줘? 엄마, 수연이 가족 힘든 거 알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걸 다 떠안아? 윤정숙은 가슴이 미칠 듯이 답답해졌다. 너 진짜 이 결혼할 생각이야? 네. 저는 엄마, 아빠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윤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박태준도 윤정숙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무래도 도훈이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당신도 반대하는 거지? 아무리 부모를 도와주는 게 좋다지만 그 정도면 너무하잖아. 결혼하면 우리 아들이 평생 처가를 떠받치고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이 결혼 절대 인정 못해. 그리고 얼마 뒤 김도훈은 부모의 반응에 실망한 듯했다. 엄마랑 아빠는 왜 자꾸 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 네가 8천만 원을 빌려준 걸 이해해야 되니? 앞으로도 계속 생활비 보내야 할 상황이 뻔할 텐데. 너는 그게 괜찮아? 수연이는 가족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요? 그렇게 헌신한 가정을 네가 이어받는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부모와 아들 사이의 감정의 고리날이 갈수록 깊어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김도훈이 다시 집을 찾아왔다. 엄마, 아빠, 저는 이 결혼 꼭 할 거예요. 반대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수연이랑 평생 함께 할 겁니다.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윤정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 도움받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마라. 김도훈은 단호한 윤정숙의 말에 입을 열지 못했고 부모와 아들 사이는 더욱 크게 갈라지는 듯 보였다. 윤정숙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머릿속을 복잡하게 굴렸다. 김도훈은 결혼을 강행할 태세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정숙은 무슨 말을 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김도훈을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설득하려 했다. 여보, 도훈이한테 정확한 계산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계산? 그래요. 결혼 후 도훈이 감당해야 할 돈을 정확히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감정으로 설득할 수 없다면 현실을 보여줘야죠. 박태준은 윤정숙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신혼집, 생활비, 대출이자, 그리고 수연이 부모 생활비까지. 이거 다 합치면 절대 도훈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랑 하나만 믿고 결혼하겠다는 거잖아요? 당신 말이 맞아. 직접 보여주는 게 좋겠어. 그래야 도훈이도 조금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겠지. 그날 밤 윤정숙은 공책을 펼치고 신혼생활에 들어갈 돈을 꼼꼼하게 적어나갔다. 다음 날 김도훈이 집으로 왔다. 엄마, 어제 전화하셨죠? 무슨 일이세요? 도훈아, 앉아봐라. 네가 꼭 봐야 할 게 있다. 윤정숙은 미리 준비해둔 공책을 펼쳐 김도훈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엄마가 어젯밤에 계산 좀 해봤다. 계산이요? 그래, 너희가 결혼하면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보여주려고. 김도훈은 미간이 찌푸리며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우선 신혼집. 네 월급을 생각하면 전세는 무리일 테고 대출을 받아야겠지? 김도훈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대출을 받으면 최소 월 100만 원 이상은 이자로 나갈 거야. 윤정숙은 공책 한 장을 넘기며 말을 계속 이어갔다. 그 다음은 생활비. 너희가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매달 최소 250만 원 이상은 나갈 거야. 거기에 수연이 부모한테 보내는 100만 원까지 포함하면 총 350만 원. 여전히 김도훈은 입도 뻥끗하지 못한 채 윤정숙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너 월급이 세후로 얼마더라? 450만 원 정도요. 그러면 네 월급에서 고정으로 나가는 돈만 450만 원 가까이 되겠네. 그리고 윤정숙은 마지막으로 이수연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준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너 8천만 원 빌려줬지? 그거 1년 안에 받는다고 했는데 그거 정말 확실한 거야? 만약이라도 너 그 돈 못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김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봐라. 며칠 후 이수연이 윤정숙을 따로 찾아왔다. 어머님, 따로 뵙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도훈 오빠가 저희 결혼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네,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반대하시는 게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 그럼 너는 어떠니? 이 결혼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 솔직히 저도 고민이 돼요. 윤정숙은 예상치 못한 대답에 놀랐다. 저도 도훈 오빠를 사랑하지만 결혼하면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훈이한테 모든 짐을 맡길 생각이었던 거야? 그건 아니에요. 저도 최대한 노력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이라는 게 너희한테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란다. 아무 말이 없는 이수연을 보고 윤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수연아, 도훈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니? 그냥 계속 제가 부모님을 책임지면서 살았겠죠. 그렇겠지? 그런데 도훈이랑 결혼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넘어가겠니? 윤정숙은 이수연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네가 도훈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을 사랑한다. 그 애가 힘들게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김도훈이 다시 찾아왔다. 엄마, 수연이랑 얘기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수연이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결혼하고 싶어요. 윤정숙은 결국 이들을 더 이상 말리지 않기로 했다. 좋아. 그렇다면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결혼을 2년 정도 미뤄라. 네? 2년 동안 너희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확인해봐라.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엄마, 아빠가 신혼집을 마련해 줄게. 그리고 2년 동안 네가 처가에 생활비를 보내는 것도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안 된다. 김도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야. 윤정숙은 누구보다 아들을 위해 단호해야 했다. 2년 뒤에도 너희가 꼭 결혼해야겠다고 하면 그땐 반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김도훈은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이수연과 상의한 끝에 결혼을 2년 미루기로 했다. 엄마, 2년 동안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리고 그때도 수연이랑 결혼하고 싶다면 꼭 허락해주세요. 그래, 알겠다. 그땐 나도 반대하지 않을게. 윤정숙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할 테니까. 하지만 윤정숙은 결혼을 2년 미루기로 한 이후로도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다. 결혼을 완전히 반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김도훈과 이수연의 관계는 결혼을 미룬 후부터 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엄마, 요즘은 별일 없으세요? 별일은 없지. 너는 어때? 그냥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요. 수연이랑은 잘 만나고 있고? 네, 그런데 요즘 연락이 좀 뜸해졌어요. 아무래도 서로 일이 바빠서 그런가 봐요. 윤정숙은 역시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해.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김도훈을 향해 말했다.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지 않니? 네, 딱 그 정도예요. 도훈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윤정숙은 느낌이 왔다. 이전 같았으면 하루라도 못 보면 안달이 났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고 있었다.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이수연의 엄마 이명숙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별이 없어요. 잘 지내시죠? 네, 그런데 도훈이랑 수연이가 요즘 좀 소원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결혼을 미뤄서 그런 것 같아요. 도훈이한테 얘기 좀 잘해주시면 어떨까요? 윤정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결혼을 미루자고 한 건 나지만 이미 둘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등을 떠밀 수는 없지.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곧장 이명숙에게 말했다. 도훈이도 생각이 있겠죠? 젊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풀어갈 문제예요. 그래도 한번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요. 도훈이한테 무리하게 결혼을 재촉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수연이도 예전처럼 확신이 있는지 스스로 고민해봐야 하는 시기 아닐까요? 이명숙은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지만 윤정숙은 그녀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김도훈과 이수연은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았다. 수연아, 주말에 뭐해? 이번 주말엔 본가 내려가야 해. 요즘 엄마 몸이 안 좋대. 그렇구나.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해. 괜찮아. 그냥 다녀오면 돼. 예전 같았으면 함께 할 것이라 말했을 김도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갔다. 우리 요즘 예전 같지 않지? 이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줘, 수연아. 아니야. 그냥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 그럼 다음 주에라도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노력해볼게. 그러나 약속은 몇 번이고 미뤄졌다. 이명숙은 딸과 도훈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수연아, 너 도훈이랑 잘 지내는 거 맞니? 그냥 좀 바쁘긴 한데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네 결혼 2년 미뤘다고 해도 이렇게 자꾸 거리 두다 보면 결국 깨지는 거야. 엄마,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야. 너 바보니 이렇게 계속 멀어지면 결국 헤어지게 된다고. 이명숙은 불안했다. 김수연이 결혼에 성공하지 못하면 자신의 미래도 불확실해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너 혹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져서 복잡해서 그래. 생각이 많아진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한 거겠지. 엄마, 수연은 짜증을 냈지만 사실 수연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고 이수연이 윤정숙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다. 어머님,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그래, 무슨 일 있니? 도훈 오빠랑 이야기해봤는데 저희한테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윤정숙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수연아, 네가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결혼이 부담스러운 거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맞아요. 그렇구나. 저도 도훈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 건 맞아요. 그런데 결혼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 맞아. 네가 그걸 알게 돼서 참 다행이야.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할 것 없어, 알겠지만 결혼이라는 게 가볍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네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오히려 고맙구나. 이수연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윤정숙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 도훈이는 알고 있어? 아직 모를 거야. 수연이가 이야기하겠지? 윤정숙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제 결혼 얘기도 더 이상 나오지 않겠지? 이날 이후 김도훈과 이수연은 며칠 동안 서로 작은 안부를 묻는 연락하는 일조차 줄었다.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조용히 도훈을 불렀다. 오빠,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그래, 알겠어.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 둘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예전 같았으면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웃었겠지만 지금은 서로를 마주 보는 것도 어색했다. 오빠,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무슨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요즘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잖아. 처음엔 단순히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결혼을 미루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민할 게 너무 많아지더라.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여전히 네가 좋아. 나도 그래. 그런데 그런데 뭐? 결혼까지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 말이 나오자 도훈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네 마음은 정해진 거야? 미안해, 오빠. 미안할 것 없어. 그냥 좀 받아들이기 힘들 뿐이야. 둘은 그날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이 많을 필요는 없었다. 서로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도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윤정숙은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도훈이 거실로 나왔다. 엄마, 저 수연이랑 헤어졌어. 윤정숙은 차분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 후회하니? 모르겠어. 많이 속상하니? 응, 그래도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도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이명숙은 이수연이 김도훈과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냈다. 도대체 왜? 왜 갑자기 헤어지는 거야? 엄마, 갑자기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엄마도 알고 있잖아. 이 결혼이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 그래도 네가 더 노력했어야지. 이렇게 포기하면 어떻게 해? 엄마, 나도 노력 많이 했어. 하지만 이건 아니었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인생을 바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거야. 수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어쩌면 엄마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결과만을 원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똑똑히 깨달은 것 같았다. 윤정숙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훈의 상태가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보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엄마, 수연이 결혼한대. 뭐? 며칠 전에 친구한테 들었어. 좋은 사람 만나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다고. 윤정숙은 말없이 아들의 표정을 살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씁쓸하긴 해. 수연이도 좋은 선택을 한 걸 거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좀 이상한 기분이야. 괜찮니? 이제는 괜찮아지려고 해.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훈은 한동안 여자를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윤정숙은 그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신을 먼저 단단히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윤정숙은 조용히 아들의 옆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도훈은 원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그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도훈아, 밥은 먹었니? 네, 회사에서 간단히 먹고 왔어요. 그래,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요.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요. 무슨 생각? 그냥 다 지나간 일인데도 가끔 수연이가 생각나요. 윤정숙은 아들이 겪는 후폭풍이 아직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수연이를 많이 좋아했으니까. 엄마는 후회하네요. 뭘? 내 결혼을 반대한 거요. 윤정숙은 짧게 고민하고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하지만 네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내 선택이 맞았는지는 가끔 고민이 되긴 해. 윤정숙은 아무 말이 없는 도훈의 등에 손을 올려놓고 말을 이어갔다. 도훈아, 사랑이라는 게 다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너도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좀 씁쓸할 뿐이에요. 윤정숙은 조용히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생각했다. 이제야 본격적으로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구나. 며칠 후 박태준과 저녁을 먹던 중 윤정숙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뭘? 우리 결정이 정말 맞았을까? 박태준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윤정숙을 바라보았다. 후회하는 거야? 아니, 후회는 아니고 그냥 생각해 보는 거지. 도훈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너무 강하게 반대한 건 아니었을까 싶어서.
하지만 그때 우리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도훈이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거야. 그 집안 사정 생각해봐. 그렇지. 하지만 자식이 아파하는 걸 보고 있는 것도 참 힘든 일이네. 박태주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자식 키운다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윤정숙은 박태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힘든 만큼 도훈이가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그래도 바라게 되잖아. 박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윤정숙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 며칠 후 도훈이 퇴근 후 거실에 앉아 있었다. 박태준이 슬그머니 다가가 옆에 앉았다. 요즘 좀 어때? 그냥 그래요. 수연이 소식은 들었어?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기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웃기죠? 얼마 전까지는 내가 결혼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아내가 되고 곧 엄마가 된다니. 박태준은 아들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람 일이 다 그런 거지.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 아빠는 그런 경험 없어요? 박태준은 잠시 옛날을 떠올렸다. 너희 엄마 만나기 전에 나도 한 사람을 많이 좋아한 적이 있었어. 진짜요? 그래. 그때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 그런데 결국 우리는 헤어졌지. 왜요? 서로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었거든. 김도훈은 아버지의 말을 천천히 곱씹었다. 그럼 그때 아빠는 후회 안 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괜찮아지고 잊혀지더라. 박태준은 조용히 김도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도 곧 그렇게 될 거야. 도훈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별 후 몇 달이 지나면서 도훈은 조금씩 변해갔다. 이전에는 퇴근 후 집에만 있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엄마, 저 이번에 헬스 등록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운동하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아서요. 좋은 생각이네. 그리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윤정숙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잘 생각했어? 네가 조금씩 다시 너 자신을 찾아가는 것 같네. 응, 이제는 그러려고 해요. 윤정숙은 도훈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시간은 조금 더 흘러 김도훈이 윤정숙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저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네,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알고 지내는 중이에요. 어떤 사람이야? 엄마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에요. 윤정숙은 김도훈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잘 됐네. 이번엔 천천히 가봐. 서두르지 말고. 알아요, 엄마. 윤정숙은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날 밤 윤정숙은 박태준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훈이가 새로 만나는 사람 있다고 하네. 그래, 잘 됐네. 어떤 사람이래? 차분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데 나중에 만나보자고 하면 만나볼까 싶어. 도훈이가 천천히 가고 있다면 우리도 조급해할 필요 없지. 그렇긴 한데 윤정숙은 머뭇거렸다. 예전처럼 실수하는 건 아닐까 걱정돼서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도훈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래도 괜히 걱정이 되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또 너무 간섭하면 안 되지. 그땐 우리가 맞았다고 해도 도훈이가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잖아. 윤정숙은 남편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겠지? 며칠 후 김도훈이 다시 윤정숙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왜? 무슨 일인데? 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사람이랑 같이 밥 한 끼 하려고요. 엄마도 한번 보셨으면 해서. 윤정숙은 조금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갑자기? 시간을 너무 끌면 엄마도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알겠어. 어디서 볼 건데? 집 근처 가까운 식당으로 잡을게요. 윤정숙은 긴장했지만 한편으로는 도훈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안심되기도 했다. 식당에서 마주한 도훈의 새로운 인연은 이수연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사람이었다. 차분한 말투, 적절한 거리 유지,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 윤정숙은 인사를 나누고 조금 대화를 이어가고 나서야 긴장을 풀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회사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됐어요. 몇 번 모임에서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됐고요. 그렇구나. 도훈이 예전과 달리 차분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윤정숙은 그가 조금 더 성숙해졌다는 걸 느꼈다. 천천히 알아가면서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어.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네, 엄마.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윤정숙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에는 느낌이 다르네. 좋은 사람 같아? 응.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조급한 분위기가 없는 건 확실해. 그럼 됐네. 도훈이가 알아서 하겠지. 이번에는 정말 그래야겠지? 며칠 후 윤정숙은 혼자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이수연과의 관계가 끝난 후 도훈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그때의 결정이 맞았는지 고민했던 날들. 하지만 모든 것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듯했다. 도훈아, 네, 엄마. 이번에는 정말 네 선택을 믿을게. 믿어줘서 고마워요, 엄마. 윤정숙은 어쩌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결국 자식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며 미소를 지었다. 윤정숙은 요즘 들어 예전과 달리 김도훈이 한층 더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사실 아직까지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이제는 정말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모습도 분명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훈이 퇴근 후 뜻밖의 소식을 윤정숙에게 전했다. 엄마,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 네,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이랑 만나면서 여러 번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 그럼 된 거지?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예전엔 제가 엄마하고 아빠한테 기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하려고요. 윤정숙은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김도훈의 얼굴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 그럼 엄마도 이번에는 너를 믿어볼게. 그날 밤 윤정숙은 박태준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훈이 생각이 예전이랑 많이 다른가 봐. 그래? 응, 지난번처럼 감정적으로 덤비는 느낌이 아니야. 차분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것 같더라. 그럼 됐지. 우리도 이제 그만 걱정하자고. 그래도 괜히 신경이 자꾸 쓰이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지나치게 개입하면 안 되지. 지난번 일에서 배운 게 있잖아. 윤정숙은 조용히 웃었다. 맞아, 이제는 도훈이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으니까. 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부모가 언제까지 자식 인생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네. 며칠 후 도훈이 저녁을 먹으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가끔 생각해봐요. 뭘? 그때 수연이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하고요. 물론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그때 엄마, 아빠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글쎄,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뭔데? 그때보다 제가 더 단단해졌다는 거요. 윤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맞아. 너는 분명 성장했어.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야. 김도훈은 윤정숙과 박태준을 정식으로 불러 새로운 예비 며느리를 소개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김도훈의 새로운 인연은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었다. 이제는 내가 더 묻고 싶은 게 없네. 네? 너희 둘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어. 윤정숙은 더 이상 자식의 결혼을 두고 계산하거나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 이번에는 축하만 해주자고. 그래야지. 김도훈과 예비 며느리는 기쁘게 고개를 숙였다. 잘 살아야 해. 네, 엄마. 정신없는 결혼식이 끝난 후 윤정숙은 집에 돌아와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떠올랐다. 처음 김도훈이 이수연과 결혼을 선언했던 날, 반대했던 날, 갈등했던 날, 그러다 결국 헤어졌던 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한 날 박태준이 다가와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해? 그냥 지나온 일들 생각하고 있었어. 많은 일이 있었지. 그래도 이제야 정리가 된 것 같아. 우리 도훈이도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 윤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믿어야겠지? 박태준은 윤정숙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우리도 이제 쉬자고. 윤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지. 윤정숙은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퍼져 있었고 도훈이 결혼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윤정숙은 결혼 초 며느리에게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가족으로서 정이 많이 들었다. 박태준이 신문을 보며 말했다. 오늘 도훈이네 온다고 했지? 응, 오후에 온다고 하더라. 어때 잘 지내는 것 같지? 응,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가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야. 윤정숙은 부엌으로 가 김도훈과 새로운 가족이 된 며느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신 며느리 좋아하는 나물 무침 좀 가져다 줄래? 이제는 그냥 며느리라고 하네? 그럼 뭐라고 불러? 박태준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도훈이 도착하자 윤정숙은 반갑게 맞이했다. 왔니? 피곤하지? 아니에요, 엄마. 요즘 회사도 좀 안정되고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윤정숙은 새 며느리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 물었고 서로 배려하며 잘 맞춰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윤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도훈은 이제 예전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그래,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부모 마음이란 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알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 잘할 거예요. 윤정숙은 김도훈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자 새 며느리는 박태준과 함께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도훈은 부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설거지들을 정리하는 윤정숙을 돕고 있었다. 엄마, 응?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그때 결혼 미루라고 한 거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네, 솔직히 처음엔 엄마가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정말 힘든 길을 걸었을지도 몰라요. 윤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알고 있으면 됐다. 엄마, 고마워요. 됐어. 이제 그런 생각 그만해. 어느 정도 설거지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김도훈은 새 며느리 옆에 앉았고 박태준은 조용히 윤정숙에게 다가가 말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이제 다 했지? 그렇지, 이제는 도훈이가 스스로 살아가야지.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야지. 너무 자식 걱정만 하고 살다 보면 정작 우리 삶을 못 살잖아. 그런데 부모라는 게 참 신기하지? 결국 끝까지 자식 걱정만 하는 존재잖아. 박태준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도 이제는 도훈이 인생을 믿어주자고. 그래, 그러자. 도훈이 떠난 뒤 윤정숙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바깥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다. 이제 도훈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윤정숙과 박태준도 자신들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다.